이분이 개인회생 진행하기 직전에 주식 투자를 하셨는데 이제 실패를 해서 원금을 복구하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을 처분을 하신 거예요. 그 집을 팔고 남은 돈으로 다시 주식을 하셔가지고 그 돈을 또 전부 손실을 본 케이스입니다. 저희가 개인회생 진행하면서 법원의 부당한 보전 권고에 맞서서 성공적으로 방어해낸 케이스들을 말씀드리고 있는데, 오늘 말씀드릴 케이스는 보전 권고에서 원금 100%를 변제하라 라는 보정이 나왔고, 저희가 의견서를 잘 방어를 해서 최종적으로는 59%로 방어해낸 케이스를 좀 말씀드려 보려고 합니다. 법원에서 원금 100%다 갚아라 라고 하는 거에는 또 그만한 이유가 있겠죠. 저희가 처음에 접수할 때는 59% 변제로 접수를 했는데, 이분이 개인회생 진행하기 직전에 주식 투자를 하셨는데 이제 실패를 해서 원금을 복구하려고 생각을 하다 보니 본인 명의로 되어 있는 집을 처분을 하신 거예요. 그 집을 팔고 남은 돈으로 다시 주식을 하셔가지고 그 돈을 또 전부 손실을 본 케이스입니다. 보전 권고를 보니 채무자의 채무 중 최근 채무가 총 채무액의 70% 이상인 바 채권자의 이익, 기타 재반 사정을 고려하여 원금 100% 변제 계획안을 제출하는 방안을 검토하실 것. 그 다음에 이제 요 당시에는 부산 사건이었는데 부산 회생법원 되기 전 부산지방법원 시절이었습니다. 부산지방법원 업무 처리 지침은 최근 1년간 채무가 전체 채무의 70% 이상이거나 최근 6개월 이내 채무가 30% 이상의 경우 원금 100% 이상 변제를 원칙으로 하고 있음. 이제 요렇게 보정이 나왔습니다. 저희가 1차적으로는 보정에 대응을 했겠죠. 법원에 어떻게 얘기를 했냐. 신청인이 최근 과도한 부채 발생시켜서 주식 투자한 것은 잘못이고 반성하고 있다. 다만 미성년 자녀들도 있고 자녀 양육도 해야 되고 생계비가 부족한 측면도 있으니 최대한 저희가 노력할 수 있는 한도에서 변제율을 산정한 것이니 100% 변제 계획안 작성만큼은 다시 재고해달라. 이런 식으로 이제 간단하게 보정을 했어요. 이 보정을 보고 회생위원이 좀 기분이 좋지는 않으셨던 것 같아요. 다시 보정이 또 나왔는데 어떻게 나왔냐. 빚이 이미 내 재산보다 많은 상태에서 개인회생 신청 직전에 채무자 소유 부동산을 처분해서 일반 채권자에게 편파 변제를 하거나 청산가치를 감액한 행위는 사행위인과 동시에 채권자 일반의 이익을 행하는 행위로 기각사유 또는 폐지사유인 바 채무자는 이런 식으로 신청 직전에 부동산을 처분을 했기 때문에 사건이 기각될 수도 있는 중요한 사항이다. 따라서 처분 대금을 어디다 썼는지 엄격히 입증하시되 그 사용이 단순 소비이거나 우선 변제권 있는 채권자에 대한 변제가 아니라면 금액을 모두 청산가치에 반영하실 것을 권고합니다. 사실상 이제 100% 변제하는 것과 이제 동일한 취지의 보정이 다시 나온 거죠. 그래서 이제 제가 요거는 한두 줄 보정서 쓰는 건 안 되겠다. 이제 제대로 다시 의견서를 써서 어떻게 말씀드렸냐. 일단 부인권 행사의 대상이고 사회행위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기본적으로 채무자가 재산을 팔아서 주식 투자에 사용한 거 그 자체로 부인권 행사 대상이나 사회행위로 보기에는 좀 법리적으로 맞지 않는 측면이 있다. 그리고 부인권 행사 요건을 따져봐야 되는데 부인권 행사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 측면이 더 크다라고 일단은 반박을 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분이 처분해서 주식 투자로 이제 손실을 봤잖아요. 근데 그 손실 본 금액 자체를 청산가치에 반영하게 되면 개인회생 진행하는 것 자체가 불가능해진다. 결국에는 경제적 갱생을 목적으로 하는데 달성 자체가 불가능하면 이 사람은 이제 신용불량자로 계속 살아야 되니 그 목적에도 부합하지 않는다라고 주장을 했고, 그 다음에 주식 투자로 손실 본 금액은 이 당시에 이제 서울회생법원도 실무 준칙을 개정을 해서 주식 투자 손실금을 청산가치에 산입하지 않도록 했는데 서울도 반영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일방적으로 부산의 독자적인 지침에 따라서 반영하도록 하는 것도 형평에 맞지 않다. 그렇게 주장을 했고요. 우리가 변제금은 최대한 올릴 수 있을 만큼 올렸고 생계비도 사실은 더 많은 생계비를 공제했어야 됐는데 반성하는 의미에서 이제 생계비도 최대한 낮출 수 있는 한도로 낮췄다. 이렇게 주장을 했더니 전액 변제라는 보정이 이제 두 차례 나왔지만 최종적으로는 59% 변제로 사건이 이제 잘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100% 변제라고 했으면 한 6천만 원 정도를 변제하셔야 되는데 59% 변제라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래서 한 3,600만 원 정도 변제하고 사건이 잘 마무리될 수 있었습니다. 결국에는 이런 경우도 법원이 보정 권고를 내리면 간단하게 대응을 해서 넘어가면 좋겠지만 법원이 재보정을 내리고 다시 우리가 받아들이지 않는 거에 대해서 더 엄격하게 법리적으로 반박하는 보정이 나오는데, 이런 경우에는 좀 법리적으로 부인권 행사 요건이 어떻다거나
아니면 사회적 상당성이 인정되는지 아닌지 그런 요건들을 이제 법리적으로 설시를 해서 그 보정 자체가 이치에 맞지 않다, 타당하지 않다라는 논거들도 이제 곁들여줘야 되는 측면이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대응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건만 보더라도 변제금이 3,600만 원으로 끝날 것이냐 6천만 원으로 올라갈 것이냐 이런 차이는 생길 수 있다라는 것들도 고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